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소설 중 하나인 해리포터의 작가. 빈곤에 시달리던 싱글맘이었지만 펜과 종이 그리고 상상력으로 일구어낸 성공 신화의 주인공 J.K. 롤링. 그리고 J.K. 롤링이 창조한 소설 세계의 영화판 해리포터 시리즈의 여주인공 허마이니 그레인저 역의 엠마 왓슨. 이 둘은 2020년부터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이념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 관계가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J.K. 롤링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엠마 왓슨은 공개적으로 J.K. 롤링을 저격해왔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엠마 왓슨과 추종자들의 화살을 일방적으로 맞아오던 J.K. 롤링이 마침내 엠마 왓슨에 반박하는 트위터 하나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는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까지 엠마 왓슨이 해왔던 무개념 행보에 전곡을 찌를 뿐만 아니라 엠마 왓슨의 커리어 자체를 뒤흔드는 참교육을 시전하면서 현재 서구 사회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왜 엠마 왓슨은 지구 최고의 글쟁이 J.K. 롤링을 담그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이 서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담고 있는가? 오늘 제가 시원하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둘의 다이다이 서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리포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맥락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야 이 싸움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J.K. 롤링. JK라는 이름은 예명입니다. 예명.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JK의 본명인 이 조앤 롤링으로 책을 내면은 남자애들한테 잘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더 중성적인 예명으로 출판을 해야겠다고 짱구를 굴려가지고 자신의 본명 조앤의 J 그리고 할머니의 조남 앞글자 K를 합쳐가지고 JK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JK 김동욱이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잠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아지매가 이제는 명성과 부를 쌓은 아지매니까 맥락이 있는 언니니까 제가 본명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냥 조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앤은 65년 뱀띠로 올해로 5학년 9반입니다. 영국 글러스터주 예이트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무려 롤스로이스에서 항공기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그 옛날의 과학기술자의 프랑스어와 독일어에 능통해서 비서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맥락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앤 엄마가 문학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 조앤에게 책을 엄청 실히 읽어줬답니다.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프랑스어랑 고전학을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때 졸업했던 이맘때인 1990년 12월에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다발성 경화증 10년 투병 끝에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조앤의 어머님이 조앤이 걱정할까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투병 사실을 숨겼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의 감정이 소설 속의 고아인 해리포터가 겪는 그 감정에 상당히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포르투갈 출신 기자 호르헤 아란테스라는 양반이랑 결혼을 하고 포르투갈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93년에 딸 제시카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결혼은 학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호르헤는 조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앤은 딸 제시카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빈털터리로 여동생 집 근처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고 굉장한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앤이 정부에서 제공해준 그런 복지 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딸과 생활하면서 딸이 낮잠을 자는 그 짜투리 시간에 카페에 가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조앤은 여러 번 인생 종료 버튼도 누르고 싶었지만 그런 절망의 감정을 누르고 마침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책을 팔려고 출판사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만 12개의 출판사에서 모조리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크리스토퍼라는 에이전트를 고용해가지고 이 양반이 블룸스버리라는 출판사랑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7년 6월에 500부짜리 소규모 인쇄로 출판된 책이 꾸준하고 묵직하게 팔리면서
1998년에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판된 속편들도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2004년 조앤은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 또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조앤은 세계 최고의 작가는 물론이고 가장 부유한 창작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혼하고 아기도 낳고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도 때리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첫 결혼의 어떤 그런 끔찍했던 고통이 다른 여성들에게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권리나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그런 언니가 바로 조앤 언니다. 뭐 이 정도 맥락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편 코너에 있는 엠마 왓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엠마는 90년생으로 이 언니가 벌써 지금 35이 됐습니다. 시간 왜 이리 빠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튼 엠마는 재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프랑스계 어머니랑 프랑스의 포도농원을 소유하고 있는 변호사, 영국인 아버지 크리스 왓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그냥 막 살벌한 부잣집 딸내미라는 거거든요. 엠마 왓슨이. 자, 일단 여러분들 학교부터 때깔이 다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산하에 있는 엘리트 유아원을 다녔답니다. 아무도 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6살 때부터 예술학교에서 연기 지도도 받았답니다. 근데 비싼 돈 주고 연기 교육 받은 것 치고는 연기를 더럽게 못하긴 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엠마 왓슨은요 금칠 범벅으로 자라다가 9살에 J.K. 롤링의 원작 소설 해리포터의 실사 영화 오디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대 1의 경쟁을 뚫고 허마이니 그레인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헤르미온느라고 부르는 여주인공 역할을 따내게 됩니다. 10만 명대 1의 경쟁을 뚫었어요. 그 당시에 책이 나왔을 때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로 만들면 일단 대박이 난다는 흥행 보증수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린 아역 배우들이 오디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가 초대박이 나면서 엠마 왓슨은 청소년기 들어오자마자 굳이 부모님 통장까지 안 끌어와도 이미 자기 손으로 백만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 엠마 왓슨은 페미니즘과 여성 권익 증진, 그리고 교육이나 환경운동, 성소수자 권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패션 같은 분야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엘리트 코스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는 언니다. 그 정도 맥락을 아신 다음에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앤 롤링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6월에 조앤은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 장문의 에세이 하나를 게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세이는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 에세이에서 조앤은 어떤 사람이 남자일 때는 남자 특유의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고 여자라고 할 때는 여자 특유의 따라오는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돌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인정해주자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권익 증진의 목소리가 가장 정점을 달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앤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인정해주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을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 여성들이 겪는 뭐 월경이라든지 여성들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피해라든지 경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서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사회 현상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2차 성징 억제제를 투여해서 아이들이 조기에 성전환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남자애들은 변성기가 오는 것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털이 자라고 생식기가 발달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애들은 가슴이나 골반의 발달은 물론이고 훗날에 자궁이나 나팔관이 아기가 잉태될 수 있게
준비되는 거를 억제하는 그런 억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진보 성향의 주에서는 부모 동의하에 10살짜리 아이도 2차 성징 억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부모한테 똘랑똘랑 찾아와가지고 나는 사실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남자의 몸으로 잘못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10살짜리도 부모 동의하에 성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차 성징 억제제 투여 건이 2022년에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는 미국 전체 청소년의 1.4%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청소년 100명 중에 한두 명의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성전환을 마음먹고 트랜스젠더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21살이 돼야 술을 마실 수 있거든요. 한국처럼 뭐 OT 가가지고 술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21살이 되면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성전환은 10살 때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현상도 아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정치 문화적 상황을 한국의 정치 문화적 상황과 1대1로 대입하고 비교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문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아시고 컨텐츠를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조앤 아지매와 엠마 왓슨의 싸움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끼고 타격을 꼽는지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조앤은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느끼지 못한 트랜스젠더들을 왜 여자들이랑 겸상을 시키려고 하냐면서 이거는 여권 신장의 후퇴고 여성성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조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조앤은 미디어에서나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관련 소재를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감수성 높고 아직 자아가 완전히 장착되지 않은 아이들이 성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접근하고 또 실제로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서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을 비난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전용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을 남자들에게 활짝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조앤은 이미 남편한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 트랜스젠더 크리에이터 분인데 남자에서 여자로 성정체성을 이제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셀카를 찍고 이거를 틱톡에 올려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이거를 컨텐츠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들 조앤은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에 맞게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존중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가 게시가 된 후에 조앤은 트랜스젠더 차별주의자라고 진짜로 빠따로 입을 먼지 털듯이 서구 사회 이 진보 진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비난 정도가 아닙니다. 신변이 위협되는 협박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보이면은 강제로 범하겠다 아니면은 담그겠다 그런 협박까지 엄청나게 돌았던 게 그때 그 시절 조앤의 발언이고 조앤의 에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성소수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악 물고 매장시켜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조앤이 그런 아주 깡다구 있는 의견을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앤이 그 에세이를 올린 후에 몇 시간 후에 엠마 왓슨이 트윗 하나를 투척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본인이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트랜스젠더 팬 여러분, 저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라는 식으로 조앤의 의견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건 물론이고 조앤의 의견을 저격하는 트윗을 투척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엠마 왓슨은 Mermaids Gender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Mermaids Gender 재단이 또 뭐 하는 데냐? 여기는 1995년에 설립된 영국 자선단체인데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이나
자기의 성 정체성을 남자라고 특정 지을 수 없고 여자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유독 그 톰보이 같은 친구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농구도 하고 남자애들이랑 축구도 함차고 굉장히 활발한 여자애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이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사실 남자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춘기 차단제를 홍보했다는 정황을 받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사춘기 차단제는요, 여자아이들이 이제 미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자라는 것을 막고 그렇게 신체를 발달하게 하는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가 될 수 없게 아예 나팔관을 제거하거나 자궁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까지 서포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장려하는 단체에 엠마 왓슨이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엠마 왓슨의 입장에서는 조앤의 에세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엠마는 그 기회를 야무지게 잡으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됩니다. 시상식에서나 인터뷰에서 "저는 모든 여자 마법사들을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영어로 남자 마법사는 wizard라고 하고 여자 마법사는 witch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다르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여자 마법사들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된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된 사람이나 전부 다 "나는 여성 마법사로 지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리포터 그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해리포터 역의 데니얼 래드클리프라고 있어요. 론 역을 맡았던 루퍼트 그린트도 엠마 왓슨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딜런 머베니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성전환을 해가지고 올해의 여성 후보로 올랐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2020년은요 성소수자 무지개 운동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소수자를 비판하는 거는 진짜 웬만한 패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락 직행 열차를 타는 행위였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엠마 왓슨이 조앤을 공개적으로 저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뭐 자기가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은 조용히 조앤의 배가 깔아앉는 거를 이제 관망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관망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조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엠마 왓슨의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더 거세게 조앤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까지도 조앤은 엠마에게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조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엠마 왓슨이 9살 때부터 오디션 볼 때부터 알아왔으니까 정신적으로는 마치 큰 고모 같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엠마를 공격한다거나 보복 공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2025년, 그간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대대적인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권익 신장 운동 흔적 지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두 개의 성만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전용 공간 이용을 금지시키고 트랜스젠더들이 여자들과 운동 경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각종 다양성 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 관련 예산 편성을 원복시키고 다양성 존중을 내세우던 대기업들 그리고 방송사들, 정부 부처들도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다양성 존중 마케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니까 서구 사회에서 광풍처럼 몰아치던 다양성 존중의 바람이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소수자의 권익을 외치던 대기업들과 미디어도 철지난 2월 상품 의류를 진열대에서 완전히 물갈이 하듯이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권익이고 뭐고 안중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대기업들이나 미디어들은. 말하자면은 이거는 성소수자들이나 그분들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 어그로 끌던 사람들 말고 진짜로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찐 성소수자분들은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단물 쪽쪽 빨아먹고 빠지니까 쭉 썰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열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2025년 9월에 엠마 왓슨이 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엠마에게 조심스럽게 조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런데 엠마 왓슨은 지금까지
조앤에 대해 맞다이로 들어왔던 패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진심은요, 제가 조앤과 다른 견해와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조앤과 개인적으로 함께한 경험들, 그리고 제가 조앤이라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조앤을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한 건 서로 대화하고 풀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조앤이랑 풀고 싶은데 조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과 손절을 쳐가지고 화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골 때리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엠마 왓슨이 이전에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손글씨로 쓴 쪽지 하나를 건넸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화를 때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쪽지를 준 거예요.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건넨 거예요, 쪽지를. 그 쪽지의 내용은 "선생님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유감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 말 많은데 쭉쭉 진도 빼겠습니다. 이런 엠마 왓슨의 인터뷰를 가만히 지켜보던 조앤은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여러 논란이 많은 것 같아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내가 창조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라고 해서 평생 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엠마 왓슨과 그녀의 동료 출연자들은 젠더 정체성, 다양성 사상을 받아들일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엠마와 다니엘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관계가 마치 자신들에게 특별한 권리나 의무를 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즉, 제 개인적인 견해와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해리포터 작품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내가 창조한 세계의 사실상 대변자 역할을 계속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10살 때부터 알아온 사람들이라서 일종의 보호 본능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자들이 엠마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볼 때마다 저는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말 때문에 엠마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엠마가 했던 모든 여성 마법사들 발언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2022년에 엠마가 공격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엠마는 누군가를 통해서 제게 손글씨 메모를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에 정말 유감이에요. 엠마는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간 문 협박을 최고조로 받던 시기였고 가족의 안전 때문에 늘 불안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엠마는 공개적으로 제 부정적인 상황에 불을 더 지핀 직후였는데 그 한 줄짜리 걱정의 표현이 마치 근본적인 공감과 친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와 명성이라는 보호막 없는 인생을 살아본 적 없는 여느 부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엠마는 실제 삶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조차 모를 정도로고요. 엠마는 노숙자 보호소에 갈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엠마는 혼성병실에 배정될 일도 없을 겁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공용 탈의실에도 가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엠마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항상 단독으로 사용할 것이고 문 밖에는 경호원이 서 있습니다. 그녀가 시청이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의 혼성 탈의실에서 옷을 벗어야 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 성범죄자와 같은 교도소 감방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14살일 때는 엠마처럼 백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엠마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 책을 쓰던 동안 나는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가 특권을 누리면서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 파괴가 보통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제가 가장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점은 엠마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조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 이제는 예전만큼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보였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제 입장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인이라면 살해 위협을 하는 추종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함께 비난을 하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엠마는 당연히 공개적으로 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권리가 있고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소설가에게 맞다이로 들어오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살벌하죠. J.K. 롤링도 지금까지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포터 출연자들이 무슨 몇십 년 전 영화 한 번 출연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우려먹는 거는 괜찮은데 마치 자기네들이 해리포터를 창조했고 해리포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고 후속작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후속작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다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야무지게 얹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엠마 왓슨 경우에도 한참 다양성 존중 PC주의 그거 유행할 때 자기 이미지 관리, 자기 PR을 위해서 다양성 존중을 쏠쏠하게 갖다 써 놓고 이제 슬슬 그 바람이 시들시들하니까 이제서야 조앤과의 관계를 봉합하려고 하고 근데 또 봉합하려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둘의 갈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